드디어 저희 벌써 2024년 연말 결산 타임이 왔습니다. 세상에. 무슨 일이야. 아니, 23년 연말 결산 찍은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24년이라니요? 아, 시간이 너무 빠릅니다. 2024년에 제가 잘 쓴 아이들을 모아왔는데 23년에 비해 엄청나게 많은 양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넘치고 있어요. 최대한 빠르게 간결하게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이게 제가 달결산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달결산에서 조금씩 다 나왔던 아이들의 집합이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보다는 이거를 진짜 많이 썼다 위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첫 번째로는 엔디얼의 센텔라 인식 카카밍 패드입니다. 이거는 제가 진짜 이번 연도에 제 집에서도 그렇고 샵에서도 그렇고 다 합치면은 한 5통? 6통? 넘게 썼을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제가 팩으로도 많이 쓰고 아침에 기초로도 많이 쓰고 저녁에 자기 전에도 쓰고 정말 트러블 올라올 것 같을 때 붙여서도 쓰고 너무너무 많이 썼던 템이라서. 근데 이게 이제 단점이 뭐냐면 다른 패드들에 비해서 에센스가 안에 엄청나게 있진 않아요. 그래서 좀 빨리 마르는 편이에요, 다른 애들에 비하면. 그래도 이 안에 머금고 있는 아이들이 충분히 수분감이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조금 더 에센스 양을 늘려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패드기는 해요. 다른 애들은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액체가 조금 남고 하는데 얘는 초반에는 좀 있다가 점점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급해져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팩대용으로 좀 많이 사용을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붙여놓는 용도로 이런 식으로 많이 용도를 사용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붙여놓고 드라이 할 때 붙여놓고 팩을 살짝만 해줘도 열감이 내려가기 때문에 진짜 잘 썼던 아이템이에요. 그리고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이 패드 면이 신기한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봤을 때는 이게 조금 더 순하고 보들보들하다, 약간 이런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이 뒷면은 좀 평평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붙여놓는 패드로 활용하기 좋고, 여기 조금 울퉁불퉁한 애들은 이렇게 살짝 얼굴 톤 결 정리할 때 써주기 좋은데 이 면이 굉장히 부들부들해서 자극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도 그냥 이렇게 쓱쓱 하기에 되게 세서 막 각질이 확 제거된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게 아니라 정말 그냥 부드럽게 겉에를 살짝 닦아낸다 정도로 보시면 돼요. 저희가 평소에 쓰고 있는 수건보다도 더 훨씬 부드러운, 그냥 웬만한 화장솜보다도 부드러운 그런 촉감 정도로 보시면 되셔서 아주 유용하게 쓰기에 좋습니다. 다만 얘가 이제 마켓 열릴 때의 금액이 또 훨씬 좋기 때문에 마켓 열릴 때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은 굉장히 깔끔하고 산뜻한 느낌과, 그리고 확실히 붉은기나 트러블이 빨리빨리 진정되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제가 정말 추천도 많이 하고 많이 사용을 했던 그런 템입니다. 물론 작년에 추천했던 아드망도 여전히 잘 쓰고 있어요. 이번 연도 추천템에서는 작년에 쓴 거랑 최대한 안 겹치게 가져오려고 제 영상을 다시 정주행했거든요. 그래서 겹치는 아이들은 빼고 나왔기 때문에, 물론 작년에 소개시켜드린 애들도 이번 연도에 굉장히 잘 썼어요. 근데 똑같은 걸 소개해주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뺀 거기 때문에 작년 것도 같이 참고를 해주신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연도에 잘 쓴 아이는 이 아이로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바로 넘어가 보자면 베이스류로 넘어가 볼 것 같아요. 기초류로 먼저 넘어가 볼게요. 제가 정말 많이 언급했던 이 아이다의 글루타치온 브라이트닝 앰플 미스트. 요거는 이번에도 제가 6병이나 쟁여놓은 그런 아이인데, 처음에는 선생님들이 뭘 이렇게 많이 샀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한번 써보더니 정말 잘 샀다라고 말을 해주셨던
이게 딱 건조한, 특히 요즘 같은 겨울철에 쓰기에 너무 좋아요. 한 번만 뿌려줘도 얼굴의 수분감과 광채가 다릅니다. 그리고 이 안개 분사가 굉장히 얼굴을 편안하게 해줘요. 이렇게 광채가 바로 싹 돕니다. 그래서 각질이 일어났거나 내가 오늘 좀 건조하고 피부가 잘 먹을 자신이 없다 싶을 때 뿌려주시면 너무 최고고요. 나 진짜 너무 바빠. 아침에 막 바빠 죽겠어. 막 크림 막 이딴 거 바를 시간도 없어. 막 그럴 때 저는 이걸 뿌립니다. 수분 겸 유분 겸을 채워주는 그런 미스트로 사용을 많이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너무 잘 썼는데 심지어 여기에 브라이트닝 앰플 미스트라고 또 돼 있거든요. 그래서 투명 광채를 선사하는 항산화 앰플이다 라고 해서 항산화 기능까지 있기 때문에 정말 맘 편하게 제가 정말 잘 썼던 아이고 많이 써드렸던 템입니다. 벌써 몇 통째 썼는지도 모르겠어요. 앞으로도 아마 계속해서 구매하지 않을까 싶은 그런 템입니다. 가격대가 평소엔 조금 있기 때문에 얘도 마켓 열릴 때 구매하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제가 또 제일 많이 썼던, 정말 많이 언급됐던 저의 조선미녀 녹차 산들 녹차 세럼, 조선미녀의 산들 녹차 세럼인데 녹차수 50.9%에 판테놀 5%, 엄청난 함량이죠. 그리고 사이즈가 굉장히 작아요. 근데 그거에 비해 금액이 조금 나가는 편입니다. 하지만 한 번 써본 분들은 후기가 엄청 좋죠. 제가 유튜브에서 추천을 많이 했는데 댓글로도 막 너무 좋았다고 많이 남겨주시더라고요. 굉장히 뿌듯했었다는 점. 이거는 딱 한 번 발라보면 알아요. 얼마나 좋은지. 이게 외국에서 먼저 유행을 시작해서 한국에서 나중에 조금 유행이 시작됐는데 이 아이는 진짜 이렇게 한 스포이드를 가득 빨아들이고 이렇게 살짝만 한 방울만 제가 테스트를 해볼게요. 이렇게 엄청 곱고 순하게 촉촉하게 빠르게 펴집니다. 하지만 안에는 속이 꽉 차는, 수분감이 정말 꽉꽉 차는 그런 느낌을 주거든요. 정말 연령대에 상관없이 정말 많이 사용을 했던 템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하나쯤 가지고 있으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정말 잘 쓰실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녹차 성분이 있기 때문에 진정 효과라든지 조금 수분감을 주고 또 붉은기를 많이 내려줄 수 있는 그런 템이기 때문에 저는 정말 잘 쓴 템이라서 정말 추천을 많이 드리는 그런 아이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제일 많이 썼던 세럼은 넘버즈인 판토텐산 액티브업 수딩 세럼입니다. 이 아이는 진짜 제가 한 3통, 4통 쓴 것 같아요. 이번 연도에. 이게 또 리필이 같이 팔아요. 그래서 기획 세트로 리필이 올 때 제가 항상 같이 구매를 해가지고 계속 채워 넣은 거거든요. 근데도 벌써 또 이만큼 쓴 거예요. 제가 최근에 채워 넣었는데 벌써 이만큼입니다. 얘는 이제 트러블에 집중 타겟팅이 된 아이들이라고 해서 오돌토돌 작은 피지부터 울긋불긋 트러블 케어를 도와준다. 그리고 7초 만에 산뜻한 수딩 세럼.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고 과다 피지, 유분, 수분 부족의 기이한 트러블이 굉장히 효과가 좋고 미백 기능성까지 포함이 돼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약간 미백 기능성도 있고 조금 지성이신 분들, 트러블 많이 올라와 있는데 수부지이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 써드리면 정말 만족도가 높았어요. 이렇게 울퉁불퉁한 피부 표면에 그 사이사이를 메꿔가면서 촉촉하게 잘 메꿔주는 그런 아이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좋아해서 많이 썼던 아이입니다. 그래서 이건 집에서도 제가 썼었고 샵에서도 정말 많이 썼던 그런 세럼이에요. 물론 녹차 세럼도 제가 집에서 쓰고 일본 세럼도 많이 쓰고 또 소개시켜드릴 세럼도 제가 많이 쓰긴 했지만 정말 너무 좋아서 제가 꼭 하나씩은 쟁였으면 좋겠다. 자기 피부 타입에 따라서 좀 쟁였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아이템이라 소개를 또 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아이는 이 정도의 점성으로 이렇게 흐릅니다. 그리고 이 아이도 이렇게 흡수가 되는데 얘는 뭐랄까 흡수가 아까 녹차 세럼처럼 촥 되는 건 아니에요. 살짝 미끈하면서 점점 흡수가 되는 그런 느낌인데 흡수가 되고 나면 이 표면이 뭔가 평평해지는 느낌이 살짝 있어요.
그래서 골고루 피부의 울퉁불퉁한 부분 틈새 사이로 이 수분감을 채워 넣어준다. 요런 느낌을 많이 받은 아이라서 평소에 내가 화장하기 전에 썼을 때 화잘먹 에센스로 쓰기에도 너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추천을 드리는 템입니다. 정말 많이 썼던 그런 아이예요. 그리고 마지막 앰플. 요거는 바이에코메 EGF 앰플인데 요건 리미티드예요. 원래는 사이즈가 한 요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 큰 용량으로 마켓이 열려가지고 바로 샀지 뭡니까. 제가 집에서 저녁에 많이 바르는 기초 라인인데 EGF라서 재생 기능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막 내가 피지를 막 좀 제거를 하고 피부 관리를 좀 많이 한 날, 각질 제거를 좀 많이 한 날, 그런 날에 제가 요거를 써주면 조금 피부가 재생되는 느낌? 그리고 뭔가 피부가 좀 더 탄탄해지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제가 집에서 정말 많이 썼고 샵에서보단 집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썼던 용품이에요. 근데 샵에서도 제가 쓰고 싶어가지고 이번에 좀 대용량으로 나왔길래 여러 개 구매를 해서 아티스트 선생님께 선물도 드리고 저희 원장실에도 구비를 해뒀습니다. 심지어 어제 왔어요, 이거. 근데 이거는 제가 진짜 N통템을 인증을 할 수 있어요. 이건 제가 크림도 제가 집에서 쓰고 있고 병으로도 정말 한 2통 넘게 제가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N통템으로 제가 정말 추천 많이 드리는, 그리고 이거는 연령대 있는 분들이 쓰기에도 아주 좋습니다. 재생 기능이 조금 있다 보니까 원래 EGF가 비싼 재료잖아요. 그래서 쉽게 사실 구할 수 없는데 바이에콤에서 EGF를 내기 시작하면서 EGF가 저희 나라에도 본격적으로 조금 많이 나오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원조는 원조다. 이 EGF가 자극적이지도 않고 쓰기에도 편하면서 굉장히 효과도 잘 볼 수 있는 그런 아이였어요. 그래서 이걸 보여드리기 위해 제가 앞에 에센스를 얼굴에 바르지 않았습니다. 이거를 바로 보여드릴게요. 한 스포이드를 짜면은 이렇게 꾸덕한 느낌으로 흐르는 아이예요. 이 아이는 이렇게 살짝 얹어서 이렇게 굴려주면 이 사이사이로 뭔가 들어가면서 메꿔주는데, 저 소개한 앰플 세럼들 중에 제일 미끈미끈합니다. 미끈미끈한 제형이고 유분감이 좀 많이 느껴지는 그런 아이예요. 하지만 이 유분감이 점점 사라지면서 수분감으로 변해서 막 들러붙거나 끈적거리진 않아요. 그래서 다른 제품이랑 섞어 쓰기에도 괜찮고 이거 하나만 단독으로 겨울에 발라주기에도 너무 좋아요. 봄이나 가을, 겨울 이렇게 환절기철이나 좀 건조한 계절에 써주기 너무 좋은 아이고요. 이게 조금 알찬 느낌? 뭐랄까, 좀 수분이 꽉 차지는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단독으로 사용해도 화장하기 전에 급하게 내가 사용하기에도 나쁘지 않은 템이고 저녁에 케어하기에 굉장히 좋은 템. 그리고 이렇게 바르고 나면 피부가 쫀득쫀득해져요. 쫀득쫀득. 근데 막 들러붙는 쫀득함은 아니고 정말 살짝의 촉촉쫀쫀 요 정도의 느낌입니다. 그래서 바르고 났을 때 뭔가 화장을 잘 끌어당길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아이예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잘 쓴 템입니다. 그리고 크림류 같은 경우에는, 크림류는 제가 작년에 소개시켜드렸던 에이다워 크림, 중간중간 연발결산에 나왔던 아이들, 그런 아이들도 다 전부 다 잘 써가지고 하나만 꼽기가 힘들었는데, 이거는 제가 정말 개인적으로 좀 추천드리고 싶어서 집에서 가져온 아이거든요. 이게 원래 요거는 이렇게 좀 따라온 미니 사이즈용이고요. 여행용으로 제가 일본 여행 갔을 때 제가 엄청 많이 사용을 했던 애예요. 얘가 장벽 좀 강화를 좀 많이 해주는 느낌이거든요. 원래 엄청 큰데 큰 거는 제가 집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요거는 근데 화장하기 전에 발랐을 때는 조금 무거운 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화장하기 전에 바를 경우엔 조금 소량만 사용해주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게 시카플러스트 B5 울트라 리페어 크림이에요. 이게 비슷한 게 좀 많은데 요걸로 추천을 드립니다. 이게
여기에 사용법에는 아침 저녁 세안 후 크림 단계에 소량을 덜어 얼굴과 목에 지그시 누르듯 발라 흡수시켜줍니다 라고 써있어요. 그래서 정말 소량만 사용을 해서 이렇게 좀 나비존이나 좀 내가 건조한 부위들 그런 데에 소량만 써주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아까 전에 추천드렸던 패드를 사용을 하신 후에 미스트 한번 뿌려주시고, 그리고 내 피부 타입에 따라서 엄청 건조하다 하면 요거, 나는 조금 골고루 채워졌으면 좋겠다 하면 요거, 그리고 나는 전체적으로 피부에 영양과 탄력이 필요해 하면 요거, 이렇게 사용을 추천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약간 유분의 단계랄까? 1번, 2번, 3번 이렇게 요 단계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발라주시는 것도 좋고요. 요거까지만 채워도 사실 막 엄청 건조하진 않거든요. 근데 엄청 건조하신 분들은 조금 건조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요 아이를 소량 발라주면 너무 좋습니다. 이거는 제가 테스트를 오랜 기간 해봤는데 한 제가 6개월, 5개월 정도 사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점점 뭔가 피부의 얇기가, 제가 피부가 굉장히 얇은 편인데 피부가 좀 두꺼워졌다고 해야 되나? 좀 두꺼워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 진짜 피부의 벽을 좀 강화시켜주는 아이구나 라고 깨달았던 제품이거든요. 이렇게 어느 정도 소량이냐라고 말해 주신다면 한 엄지손톱 정도? 요 정도 짜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녁에는 조금 더 많이 짜서 사용해 주셔도 되고요. 아침에 화장하기 전에는 엄지손톱 정도로 충분할 것 같다. 보여드리면 약간 요렇게 쪽쪽 요 정도의 점성을 가지고 있고요. 얼굴 여기 가운데에 조금 누르면서 굴려줄게요. 이렇게 누르면서 딱 밀착을 시켜서 피부에 톡톡톡톡톡톡 꾹꾹꾹 눌러준다. 막 꽉꽉 누르는 게 아니고 그냥 톡톡톡톡 눌러준다. 한번 굴리고 눌러준다. 이 정도로만 사용을 해주시면 피부가 정말 건조함 없이 이 겨울철 바람도 막아낼 수 있습니다. 소량으로 지그시 발라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건조한 부위에만 지그시 이렇게만 발라줘도 굉장히 피부가 쫀쫀해진 게 느껴지시나요? 이렇게. 그리고 뭐 팔자나 이렇게 끼이는 부분들 살짝씩 한번 지나가 주시면 좋고, 눈두덩이에는 굳이 바르지 않으셔도 돼요. 저녁에는 발라도 괜찮은데 낮에는, 아침에는 이제 화장을 해야 되는데 유분기가 너무 많으면 화장이 빨리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여기 위에 바르는 건 생략하고 가는 거를 추천드려요, 아침엔. 그러면은 정말 딱 정확하게 딱 다 쓴 정도의 양이 나옵니다. 근데 충분히 쫀득쫀득해요. 여기서 내가 조금 더 필요할 것 같다 하면은 미스트로 한 번 더 코팅을 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으로 가보면은 베이스 겸 선크림 겸 제가 정말 이번 연도 결산템의 넘버원이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많이 쓴 라비오트의 스킨인앤서 콜라겐 톤업 크림입니다. 그린, 바이올렛, 핑크. 근데 정말 이거 세 개를 제가 다 잘 써서 어떤 거 하나를 추천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제 얼굴에 초반에는 핑크를 많이 썼어요. 초반에는 핑크를 많이 쓰다가 이제 이 두 컬러가 또 많이 쓰게 됐는데 여름에는 또 홍조 좀 열감이 올라오다 보니까 피부톤을 잡기 위해서 요 그린 톤을 또 많이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면서 얼굴이 좀 탔잖아요, 여름에. 그러니까 좀 톤업 시켜주기 위해서 또 보라색을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는 핑크색, 그리고 붉은기 올라왔을 땐 그린, 좀 내가 칙칙하다 할 땐 퍼플, 이런 식으로 썼어요.
손님분들한테도 제가 오늘 좀 복숭복숭해 보이고 화사해 보였으면 좋겠어요 하면은 이 핑크톤을 많이 발라드렸고요. 제가 좀 탄 것 같고 칙칙하고 피곤해서 얼굴 컨디션이 안 좋아 보여요. 어두운 톤인데 전 좀 하얗게 바르는 게 좋아요 하면 이 보라색. 저는 트러블이랑 붉은기가 너무 많아서 붉은기를 잘 잡아주세요 하면 그린. 이렇게 사용을 많이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세 개 다 너무 잘 쓰고 세 개 다 몇 통을 썼는지 모를 정도예요. 집에서도 쓰고 있고 샵에서도 쓰고 있는데 샵에서도 정말 몇 통째 썼는지 모를 그런 템입니다. 제가 진짜 극찬을 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일단 톤업이 되는데 이 톤업도 되고 톤의 체인지도 살짝 돼요. 근데 이 콜라겐이잖아요. 광채도 돌아요. 그래서 화장 전에 발라주면 화장도 잘 먹어. 그리고 이렇게 광채도 나요. 매트한 피부 표현을 하더라도 속광이 차있기 때문에 굉장히 예쁜 표현으로 보이고 물광을 표현한다? 뭐 말할 것도 없지. 그냥 광채가 너무 좋아요. 일단 오늘은 제가 제일 기본인 핑크톤? 오늘은 뭔가 제가 좀 칙칙해 보이고 피곤해 절어 있어요. 아무래도 연말은 바쁜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좀 절어 있기 때문에 보여드리겠습니다. 핑크톤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짜면은 이 정도 색감. 제가 짜서 일단 색감은 다 보여드릴게요. 요게 핑크, 요게 퍼플, 요게 그린. 이렇게 세 가지. 핑크, 퍼플, 그린. 그래서 문지르면 요 정도, 퍼플 요 정도, 그린 요 정도. 조금 지저분해 보인다. 근데 약간 자연스럽고 톤업되고 그린 초록빛이 도는 요 정도 느낌 보이시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펼치면 약간 살색처럼 살짝 변해요.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흡수가 되는데 여기 조금 그린기가 도는 거 보이시나요? 화면상으로? 아주 살짝 톤을 또 잡아주거든요. 그리고 이 위에 있는 애들도 얘 너무 밝은 거 아니야? 하는데 이렇게 흡수시키면 다 사라져요. 제가 이제 얼굴에 한번 테스트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핑크색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그냥 한 펌프도 아니야. 한 반 펌프? 반 펌프에서 한 펌프 정도 짜면은 적당해요. 그리고 퍼프 소개를 동시에 해보자면 제가 집에서 제일 개인적으로 많이 사용했던 건 더툴랩 초록 색깔 아쿠아 스펀지예요. 물에 적셔 쓰기도 하고 그냥 쓰기도 하는데 일단은 그냥 써볼게요. 아침에 제가 출근 루틴이에요. 그냥 이렇게 찍어서 그냥 이렇게 펴요. 쭉쭉. 근데 이런 식으로 그냥 아무렇게나 발라도 그냥 굉장히 잘 펴져요. 다크서클 심한 날에도 이렇게 잡아주면 어느 정도 내가 좀 칙칙함이 덜 해 보인달까? 차이가 살짝 보이시나요? 맑은 광채가 나타나는 게 보이실까요? 이거 하나로 뭐 내가 잡티를 잡겠다 그런 건 전혀 없고요. 선크림 기능이나 베이스 기능으로 쓰기에 톤업 크림? 이렇게 쓰기에 너무 좋아요. 목에 바르기에도 좋고요. 여름에도 쓰기 너무 좋아요. 화장하기 전에 바르기에 너무 좋고 하나만 발라도 사람이 생기가 조금 생겨요. 내가 칙칙한 부위들 이렇게 한 번씩 눌러주시면 아까에 비해서 어느 정도 톤이 조금 화사해지면서 이 콜라겐에 함유된 이 광채 이게 너무 좋죠? 이 정도의 광채로 나를 표현할 수 있다. 제가 정말 좋아했던 정말 N통템이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사용을 많이 했던 딘토의 941번 퓨어 운초 쿠션. 이거는 뭐 하도 많이 말해가지고 제가 그냥 살짝 지나가 볼게요. 제가 제일 많이 썼던 쿠션이라고 알려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어요. 이 흠집 봐. 얼마나 많이 썼으면. 다 써가지고 이제 또 새로 구매해야 돼요. 얘는 진짜 제가 추천하면 추천하는 100이면 100 거의 다 만족을 했던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제가 정말 극찬을 했던 앤디의 그 컨실러 팔레트 또 가져왔습니다. 이거는 안 쓰면 안 되는 템이에요. 이 내장되어 있는 브러쉬로 또 사용을 해볼게요. 이 두 개를 섞어주면 진짜 만능이야. 정말 아니 어떻게 이렇게 다크서클을 완벽하게 잡는 컨실러를 만들었을까 싶을 정도로 진짜 다크가 없어지는 마법을 보여드릴게요. 이것 봐요. 이 다크 없어지는 거 보이세요? 나의 이 칙칙한 다크가 그냥 사라져버려. 대박이죠? 이건 진짜 일본 가면 무조건 사야 됩니다. 무조건이에요. 너무 좋아요, 진짜.
요게 보니까 제가 그때 GR 1번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베이지 핑크였더라고요. 파운데이션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파운데이션도 정말 제가 고르느라 힘들었는데 3가지를 겨우겨우 골라왔습니다. 또 이것도 계절별로 조금 나뉠 것 같긴 한데 제가 봄에 제일 많이 썼던, 봄, 여름쯤에 제일 많이 썼던 아이들로 소개를 해드리면 아워글래스의 앰비언트 소프트 글로우 파운데이션 1호입니다. 이 아이를 정말 많이 사용을 했는데 짰을 때 이 정도 보여드릴게요. 이 정도의 색감이에요. 색감 너무 예쁘죠? 유지력이 진짜 좋아요. 그리고 이 매끈매끈함 보이세요? 이 페인트처럼 매끈해지는 정말 착붙! 손등에만 봐도 정말 착붙었다는 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리고 톤도 굉장히 예뻐서 우리나라 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핑크 상아빛? 웨딩 할 때도 정말 많이 사용을 했던 템이고 약간 내가 좀 화사한 거 좋아한다. 나 오늘 데이트 간다, 소개팅 간다, 하객으로 간다? 이럴 때 정말 많이 사용을 해드렸던 템. 금액이 좀 깡패인 게 조금 아쉽지만 그만큼 제품성이 정말 좋아서 워낙에 유명하긴 하지만 한 번쯤은 써볼만 하다. 위시리스트에 하나쯤은 있었으면 좋겠는 그런 아이입니다. 정말 너무너무 괜찮아서 얘는 근데 한 번 쓰면 벗어나기 힘들어요. 아워글래스의 단점. 비싼데 벗어날 수가 없다. 커버력도 꽤나 좋은 편이에요. 이거 하나만 써도 유지력, 커버력 너무 좋기 때문에 정말 추천드리는 아이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 헤라 글로우 레스팅 24 아워 레디언트 스킨 파운데이션 17N1 아이보리 컬러예요. 이것도 제가 여름에 이거를 정말 많이 사용했어요. 얘는 여름에 사용하기에 정말 좋았던 파운데이션인데 여기저기 다른 제품이랑 섞었어도 굉장히 흡수가 잘 됐던 그런 아이 중에 하나여서 제가 휘뚜루마뚜루 정말 잘 썼어요. 얘도 몇 통을 썼는지 모를 정도로 잘 쓴 아이입니다. 얘는 이렇게 옆에서 같이 비교해보면 조금 더 뭐랄까 살색? 그래서 홍조기가 좀 있으신 분들한테 쓰기에 너무 좋았어요. 약간 홍조를 살짝 눌러주면서 유지력도 조금 유지가 어느 정도 돼주는 얘도 참 매끈매끈하고 마무리감이 얘는 조금 뭐랄까 촉촉한데 처음에 발랐을 때 굉장히 촉촉하거든요. 점점 매트해지면서 얼굴에 붙어가는 그런 아이입니다. 그래서 얘보다 훨씬 좀 자연스럽기 때문에 조금 더 자연스럽고 내추럴한 메이크업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거 추천을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내추럴 메이크업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써드리거나 아니면 촬영 메이크업 같은 거 가실 때 조금 깔끔하고 너무 톤이 막 티나지 않게끔 그렇게 많이 사용했던 인기 있던 톤이었고 파운데이션이었습니다. 주름 끼임도 굉장히 잘 메꿔주는 편이에요. 유지력도 굉장히 좋은 편이라서 어머님들한테도 꽤나 많이 사용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연령대 상관없이 정말 많이 사용했던 파운데이션입니다. 2개 차이 보이시나요? 그 다음으로 바로 요 시세이도. 이거는 제가 11월에 들여왔지만 이번 연도 결산템이 올라올 정도로 정말 제가 너무너무 최고의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는 파운데이션이었습니다. 요거는 겨울에 쓰기에도 좋고 온 계절에 써도 돼요. 굉장히 촉촉합니다. 요 정도고요. 색감은 이렇게 굉장히 자연스럽죠. 사라져버려. 그래서 다른 애들이랑 섞어 쓰기에도 좋고 나는 극강의 내추럴을 원해 하시는 분들한테 사용하기에도 너무 좋고 또 섞어 쓰기에 특히 컨실러랑 섞어 쓰고 싶어 아니면 난 피부가 잡티가 없어서 그냥 깔끔하게만 깨끗하게만 쓰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리고 내가 조금 피부가 안 좋지만 파운데이션이 너무 무거워서 화장이 두꺼워 보이는 게 싫어 하시는 분들이 쓰기에 너무 좋은 그리고 난 좀 비쳐도 괜찮아 뭐 주근깨 살짝 자연스럽게 보이는 것도 괜찮아 하는 분들한테 써주기에도 너무 좋은 색의 차이 거의 안 보이죠? 근데 정말 제가 탑 오브 탑오브로 뽑을 정도로 너무 좋았던 그래서 이렇게 섞었어도 괜찮아요. 이런 아이들이랑 같이 섞었으면 훨씬 더 밀착감, 유지력, 광채 얘는 좀 광채가 있거든요. 바르고 나면 그래서 광채 플러스 이 매끈함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아이입니다. 물론 가격이 비싸지만 그만큼 또 너무너무 잘 쓴 아이
정말 정말 좋아요. 그러니까 진짜 너무너무 좋아서 제가 아르마니를 이기는 파데를 못 봤는데 아르마니를 꺾은 파데라고 보면 됩니다. 인정. 그래서 정말 정말 제가 최상의 만족도를 자랑하며 사용을 하였던 이 3가지 파운데이션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걸 보여드리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섞어 쓰는 걸로 해서 제가 이 시세이도 파운데이션이랑 이 헤라 파운데이션을 섞어서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한 대략 1:1 정도로 섞어서 이 퍼프에다가 미스트 착착착착 한번 뿌려주고 이거 2개를 살짝 믹싱을 해가지고 얼굴에 이렇게 펴서 어느 정도로 제가 표현을 보여드릴게요. 이 매끈함과 광채가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 지금 컨실러는 하나도 섞지 않았고요. 오로지 파운데이션 2개만 섞었습니다. (1:1) 로 섞어서 제가 아주 얇게만 한 겹 깔아봤어요. 스펀지는 물에 적시지 않은 상태로 사용을 했고 이렇게 이 정도의 커버력. 근데 이 안에서 비치는 광채 보이세요? 너무 광채 예쁘죠? 이게 시세이도. 그다음에 이 매끈한 듯한 피부 표현.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여기에 이제 컨실러까지 더해주면 정말 정말 최고의 또 조합이 나온답니다. 또 이따 보여드릴게요. 제가 진짜 이번 연도에 잘 썼던 탑3의 또 컨실러입니다. 하나는 피아의 오스테이 컨실러 19번 포슬린, 지베르니 밀착 커버 컨실러 21 NW 라이트 베이지, 더샘의 브라이트너. 이렇게 3가지를 정말 많이 사용을 했는데요. 브라이트너는 말 그대로 브라이트너예요. 컨실러 기능도 조금은 어느 정도 있지만 약간 얼굴에 꺼진 부위들을 밝혀줄 때 사용하기 너무 좋아서 내가 쓰는 파운데이션보다 나는 조금 더 핑크톤이 돌고 싶어, 조금 더 화사하고 싶어, 내가 다크가 오늘 너무 심해서 좀 더 화사하고 싶어, 그럴 때 파운데이션이랑 한 방울씩 섞어주면 너무 좋았던 이 삐아 컨실러는 나 커버력이 필요해, 그리고 나 매끈하게 피부 표현 하고 싶어 할 때 제가 섞어드렸던 피부 표현. 그리고 지베르니, 이거는 그냥 진짜 내가 뽀용 뽀송 그냥 완벽 커버 원해 라고 할 때 섞어드렸던 템입니다. 둘 다 커버력은 요게 진짜 커버력이 정말 좋았고요. 어떤 파운데이션이랑 믹싱해도 잘 녹아들게끔 뜨지 않는, 희한하게 매트한데 커버력 높은데 잘 뜨지 않는 그런 컨실러라 제가 정말 정말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요. 이 컨실러는 내가 조금 더 톤업을 위해 사용하고 싶다 할 때 사용했던 그런 아이입니다. 브라이트너가 이런 핑크예요. 이렇게 화사한 핑크라서 어느 정도 섞었었을 때 굉장히 예쁘게 표현이 됩니다. 지베르니 색감은 이 정도고 매끈매끈하죠? 엄청나게 나중에 밀착력이 좋아지면서 커버력이 깡패가 됩니다. 삐아는 이 스파츌러 형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시세이도 같은 파운데이션 얇게 깔고 스파츌러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피부에 입혀가지고 내가 커버력이 필요한 곳에만 이렇게 커버를 하기에 너무 좋아요. 저는 이게 이 스파츌러 형식으로 돼 있어서 덜어쓰기에도 너무 좋아가지고 개인적으로도 좀 좋아했던 템이거든요. 색감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완전 핑크, 그 다음에 약간 옐로우 느낌이 조금 들고 여기는 약간 핑크 베이지 이 정도의 톤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지각색으로 제가 많이 섞었었고 그린 컨실러 같은 것도 잘 썼는데 이 아이들이 압도적으로 막 사용감이 더 많았기 때문에 제가 이 아이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여드릴까 하다가 어쨌든 컨실러 소개니까 제가 커버를 보여드리는 게 좋겠죠? 그럼 지베르니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지베르니랑 시세이도 파운데이션을 살짝 섞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믹싱을 해주고 이렇게 커버가 필요한 주근깨 뭐 이렇게 조금 앞볼에 좀 붉은기 커버해주고 싶은 부위에 발라주고 이렇게 커버를 해주시면 이 정도의 커버력을 보실 수 있어요. 짠!
그리고 컨실러를 이렇게 두 번째로 입혀주실 때는 힘을 너무 주지 말고 살살살살 톡톡톡톡 이렇게 얹어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 정도. 이 정도 커버력을 보여드렸어요. 여러분, 제가 베이스까지 하고 스케줄을 하고 지금 한 3-4시간 정도 만에 다시 돌아왔거든요. 이 베이스 유지력, 제가 마스크 쓰고 있었어가지고 여기 살짝 자국이 있긴 한데 이렇게 베이스 유지력 한번 보여드리려고 왔습니다. 이 광채가 대박이죠. 이렇게 아직까지도 광채가 나는 게 진짜 이거의 매력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컨실러로 보여드릴 건데 소프트 스킨핏 듀얼 컨실러 펜슬 듀얼 베이지, 내추럴 베이지 두 가지 컬러가 있는 컨실러 펜슬이거든요. 이렇게 이런 색깔 하나랑 이런 색깔 하나, 이렇게 두 가지 컬러가 있어서 아티스트 분들이 쓰시기에도 너무 좋고 또 이제 일반인 분들한테도 쓰기 좋은 게 이 밝은 컨실러로는 피부톤에 맞는 이렇게 주근깨라든지 뭐 이렇게 트러블 말고 좀 이렇게 흔적 잡티 있잖아요. 그런 거 잡을 때 너무 좋고, 좀 트러블이 올라온 게 없는데 트러블 올라왔을 때는 조금 어두운 걸로 컨실러 작업을 해주시면은 좀 더 확실하게 컨실러가 좀 눌러주기 때문에 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튀어나와 있는 데에 밝은 컨실러를 쓰면 더 튀어나와 보이기 때문에 티가 나요. 그래서 어두운 컨실러로 트러블은 가려주는 게 좋고, 잡티 같은 거는 내가 깐 피부 호수랑 거의 비슷하거나 조금 어두운 정도로 발라주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이 아이가 커버력도 좋고 쓰기도 쉽고 블렌딩도 되게 잘 되는 편이에요. 이거는 진짜 그냥 콕콕콕콕 해도 없어지고 커버력이 이 정도? 제가 진짜 1년 동안 정말 많이 썼던 그런 컨실러였어요. 파우더 중에서 제가 추천해주고 싶은 거는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어바웃톤 글로우 파우더 팩트고요. 하나는 이큰의 퍼스널 톤 코렉팅 파우더 그린이에요. 요거는 다이소에서 구매를 했던 초록 색깔 파우더고요. 요거는 올리브영에서 구매했던 어바웃톤에 제가 잘 쓰던 이제 검정 색깔 팩트가 있었는데 그것보다 제가 요거를 조금 더 자주 쓰게 되더라고요. 한 번이라도 더 자주 쓰게 된. 얘가 조금 더 촉촉해요. 입자가 이렇게 고와요. 이렇게. 그래서 뭔가 약간 뽀얘지면서 톤이 딱 좀 정리가 되는? 그래서 유분기도 잡아주고 좀 정리가 돼서 좋고요. 팩트 타입으로 얘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파우더 퍼프 해가지고 이렇게 눌러주셔도 됩니다. 큰 거는 가루형이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루 타입이에요. 그린 파우더를 살짝 묻혀주세요. 골고루 브러쉬에 묻힌 다음에 팩트에 이렇게 한번 눌러가지고 이렇게 유분기 나는 곳 있잖아요. 이런 데를 이렇게 잡아주시는 거예요. 너무 유분이 많으면 얼굴이 굴곡이 있어 보이면서 예뻐 보이지가 않을 수 있거든요. 약간 개기름처럼 보일 수 있다 해야 되나? 그린이 왜 좋냐면 특히 여름에 진짜 잘 썼어요. 붉은기까지 조금 커버가 되는 효과가 있어서 제가 정말 잘 쓴 아이템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뭐 겨울이라고 안 붉어지고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겨울엔 또 히터 때문에 붉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도 유용하게 아주 잘 썼습니다. 계절 상관없이 잘 썼던 템이어서 제가 연말결산까지 데려오게 된 아이예요. 다이소 제품이라서 가성비가 어마무시합니다. 요런데 이렇게 코벽이나 요런 앞볼 요런 데랑 여기 팔자주름 요런 데가 유분기가 많으면 얼굴이 좀 지저분해 보인달까?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맨들맨들 약간 좀 더 젊어 보인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뽀송해지면서 피부가 울퉁불퉁한 게 좀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루 타입이랑 팩트 타입 섞어서 쓰시는 것도 좋고, 그러니까 팩트 타입으로 하면은 내가 원하는 곳에 정확하게 팡팡팡팡 되지가 않을 수도 있고, 또 가루 타입만 썼을 때 너무 날려가지고 쓰기가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섞어 쓰는 걸 추천드리는데 굳이 뭐 섞어 쓰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하나씩만 써도 사실 괜찮긴 해요. 근데 저는 조금 더 유지력과
아무래도 전문적으로 더 사용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 섞어서 사용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볍게 눌러주면 돼요. 뽀송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퍼프로 이렇게 팡팡해서 퍽퍽퍽퍽 해서 완전 매끈하게 만들어주셔도 좋습니다. 이게 진짜 하나를 뽑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너무 좋은 게 많아가지고 어려워.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이쪽에는 파우더를 하고 지금 한 2시간쯤 또 지났고요. 이쪽에는 파우더를 하지 않고 2시간이 추가로 더 지났습니다. 현재 시간은 저녁 7시 반이에요. 제가 오늘 아침 11시부터 찍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녁 7시 반인데 유지력 테스트도 할 겸 중간중간에 손님도 계시고 막 다른 일 처리할 것도 많아가지고 제가 이것저것 일 처리하다 보니 지금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마저 시작을 해볼게요. 유지력은 컨실러하고 파우더 한쪽은 지금 한 이 정도의 피부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 그냥 파운데이션만 깔고 다크서클만 살짝 잡은 부분들 이 정도의 광채가 돌고 있습니다. 멀리서 봤을 때도 한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되세요. 확실히 뭔가 파우더 한쪽이 깨끗하죠? 그런 다 장단점이 있답니다. 그 다음으로 퍼프 소개를 먼저 하고 지나가 볼게요. 퍼프 중에서는 제가 제일 잘 쓴 탑3를 데려왔습니다. 이렇게 3개인데 라비오트의 퍼프예요. 이 퍼프는 라비오트 아까 콜라겐 인앤서 그거 살 때 같이 사은품으로도 주시고 추가 구매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사은품을 한번 받아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이 아이들을 추가로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얘는 좀 건조하신 분한테 되게 좋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라비오트의 선 톤업 크림이랑 굉장히 조합이 좋아서 물을 묻혀서 쓰면 이거보다 훨씬 커지거든요. 그래서 부피도 크기 때문에 빠른 화장도 가능하고 또 이렇게 쓱쓱 문질러도 굉장히 균일하게 발리는 정도의 밀집된 압축된 라텍스를 소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약간 이렇게 땡땡합니다. 막 푹신푹신 엄청 물렁물렁하다기보다는 이렇게 힘을 꾹꾹 줘야 눌리는 형태예요. 물 묻히면 훨씬 부드러워지긴 하지만 이 정도의 탄력이 있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쉐딩 같은 거 해줄 때도 너무 좋게 잘 썼고 너무 수분감이 없으신 분들 쓰기에 정말 좋았던 퍼프로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요 르부아 퍼프의 블랙 모양의 스펀지인데요. 사선 모양을 주셨는데 브러쉬 구매할 때 너무 잘 써가지고 요거는 살짝 매트한 피부 표현할 때도 좋고요. 세미 매트 할 때도 좋고 이렇게 좀 옆구리가 이렇게 다 각이 이렇게 돼 있어서 이런 코 옆이나 조그만한 부위들을 터치해줄 때 굉장히 섬세한 터치가 가능해서 너무너무 좋았던 그런 퍼프고요. 또 여기 동그란 부분이나 요 뒤 끝부분을 이용해서 블러셔를 이렇게 사용해줘도 크림 블러셔 같은 거 콩콩콩 얹어서 사용을 해도 약간 베이스 벗겨짐이 좀 덜하게 벗겨지지 않고 좀 촉촉하게 잘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퍼프로 많이 사용을 해서 제가 이것도 굉장히 잘 쓴 템이었습니다. 그리고 베스트 1이죠, 사실상. 요 해피림의 블랙 스펀지입니다. 더툴랩이랑 같이 개발하신 스펀지예요. 요거는 그냥 내가 오늘 너무 바쁘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손이 가는 그런 스펀지입니다. 어떤 피부에도 잘 먹고요. 촉촉해도 잘 먹고 매트해도 잘 먹고 세미 매트해도 잘 먹고 연령대 상관없이 잘 먹고 남녀 상관없이 잘 먹는 그냥 잘 먹는 스펀지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요렇게 블랙 모양이고 아까 르부아는 이런 식으로 블랙 모양이거든요. 이렇게 달라서 이 아이는 한쪽 면을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지만 이 아이는 두 쪽 면을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 하지만 이 끝에 부분이 여기는 커팅이 살짝 되어 있고 여기는 커팅이 되어 있지 않아서 뾰족하거나 뭉뚱그리게 쓸 수 있다는 장단점들이 있습니다. 단점이라기보단 서로의 장점이죠.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 있고 이 아이도 뒤로 돌려서 이렇게 블러셔처럼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게 제일
물을 묻혔을 때 모찌모찌해요. 지금 그냥 눌러도 이렇게 모찌모찌한데 물 묻히면 굉장히 모찌모찌해지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오래 쓰면 얘는 이게 약간 이런 식으로 쭈그러들어서 얘가 힘이 없고 물을 많이 먹게 되거든요. 그때 되면 이제 버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아이는 그래도 유지력이 꽤 좋아요. 엄청 땅땅하거든요. 차이가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일 것 같다. 이렇게 쥐었을 때 얘는 이렇게 접히면서 땅땅한데 얘는 그냥 이 상태로 접혀요. 찌그러지듯이. 세 개 다 너무 잘 써서 피부 타입에 따라서 좀 다르게 사용하기도 하고 그날의 스케줄이 얼마나 바쁘냐에 따라서도 좀 다르긴 하지만 아무래도 손이 제일 많이 가는 요 해피린 블랙 스펀지가 저는 1위이지 않을까? 제 마음속 1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는 많이 썼어요. 요즘에는 샵에서도 쿠션 퍼프를 많이 쓰시는데 저는 쿠션 퍼프는 그렇게 많이 쓰지 않고 이렇게 라텍스 스펀지를 이용해서 많이 메이크업을 하는 것 같아요. 우선은 베이스템은 여기까지 제가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지금 일단 시간이 44분이 나와서 제가 베이스템 여기까지 추천하고 또 이어서 바로 다음